안녕하세요. 애들 화가 나갖고 있어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문제 거들떠도 안 보고 있구나. 자, 우리 몇 페이지 할 차례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자,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잠깐 볼게요. 우리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맞네요, 그죠? 이번엔 그러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라서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어도 이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가 알아서 지 스스로 의사결정 잘못해놓고 왜 하자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스스로 잘못된 의사결정한 건 맞는데 이 의사결정할 때 외부에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 그래서 110조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렇게 정해놨다. 성립 요건을 보니까 의사표시는 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는 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속아서 한 거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겁먹어서 그러니까 그냥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 쫄아서 했다 그래요. 분위기 많이 떨어지는 겁니까? 쫄아서 이렇게 쓰니까?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사기고 어떻게 하는 게 강박이냐라고 하는 거 봐야 되는데 사기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일단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망이란 말도 이제 우리 말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기망행위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행위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말도 그 해석 그거 자체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행위다라고 하는 거 기망이라고 합니다. 기망행위를 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기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기망을 했을 겁니다. 어떤 의도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말을 들은 사람을 하여금 착오를 유도하고 착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착오를 전제로 해서 의사 표시까지 하게 하려고 기망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해석하면 기망행위를 했는데 기망행위는 1단계, 2단계, 2단의 고의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2단의 고의다. 뭐 그냥 고의 이렇게 하죠. 네, 제대로 쓸까요? 2단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했어야 되고요. 이 기망행위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돼야 된다.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위법행위 중에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불법행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기망과 착오,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이 기망이 없었으면 여기까지는 안 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망에 의해서 착오가 일어났고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기 때문에 요거 안 했으면 요거 일어나지 않았다 그 얘기겠죠.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럼 굉장히 좋은 말 같이 들리죠. 근데 이 기망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 표의자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으로 파악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남성도 계시고 여성도 계시잖아요. 보통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순진한 사람들 사기 좀 잘 당하죠. 그죠? 그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세상 물정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렇죠. 남의 말 잘 믿고 그래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인 거야. 근데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행위라도 어떤 사람은 속고
똑같은 행위라도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써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에이 뭐 저런 게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듣고 사기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안 당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표의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으로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저기 시골에서 이렇게 평생 농사일만 짓고 있던 그런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서울에서 계속해서 사회생활하고 이러면서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는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 서울에선 사기가 안 되고 뭐 다른 데 가면 사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사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는 사기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저 지방에 또 저 깊숙이 산속에서 이렇게 평생 농사일 지었던 분들한테는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따져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래 진짜로 내를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뭐 TV 같은 거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TV 드라마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집에. 그거 보면은 저는 첫 회하고 첫 회 한 5분만 보면은 마지막 회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뻔히 알아요. 주인공 나와서 주인공 첫 마디 하는 거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하고 거기 뭐 여자가 주인공이면 남자 하는 행동, 남자가 주인공이면 여자들 중에서 하나 둘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드라마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부 얘기해 주면 입 닥치라고 재미없다 그러는데 뭔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다 아는데 결론까지 하나도 재미없는데. 그렇죠. 그래.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하나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고 감동이 하나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재미있고 감동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럼 그걸 가지고 사기치려면 저한테 사기치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사기치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사기를 친다니까. 그게 감동 벌써 받잖아요. 그죠? 그럼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사실 가지고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야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지금 여기서 드라마가 재밌나 재미없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무슨 재미가 있는지 몰라 하여튼 아직도. 자, 그다음에 그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보세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 강폭이라고도 하고 강포라고도 해요. 한자가 저 우리말로 읽히는 게 좀 다른데 이것도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좀 더 최근에는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해악을 고지한다라고 얘기해. 해악을 고지한다는 얘기는 너한테 불이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악의 고지 방법이라든지 해악의 내용은 따지지 않아요. 상대방이 겁을 먹기에 충분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방법은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겁먹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바늘 같은 거 겁내는 사람 있죠. 그래요. 제 친구 하나도 경찰관에 하고 있는 친구인데 뭐 이렇게 칼이나 무기 같은 거 들고 있으면 그건 아주 별로 겁을 안 하는데 주사만 맞으면 벌벌벌 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것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얘가 공포심을 느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어야 된다. 이것도 성립 요건이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고 해악의 고지는 왜 했느냐. 1단계, 2단계, 두 번째 2단의 고의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고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는 나중에 위법성을 갖춘 불법 행위가 돼야 되고 또 이 강폭에 의해서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어야 된다라고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를 당해서 한 의사표시와 강박, 겁을 먹어서 강박을 당해서 한 의사표시는 행위의 유형이 완전히 다른데 나머지 요건이 원인이 사기냐 원인이 강박이냐라고 하는 것만 다르지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강박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또는 기망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머지 요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기와 강박을 우리 110조에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가 나오면 앞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줘야 돼?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유효로 취급이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사기 강박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는데 갑하고 병이 법률행위 하면서 갑이 여기다가 직접 사기나 강박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사기 강박을 당하는 바람에 착각을 했고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갑이 요거 아유 나한테 속아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얘가 지금 잘못된 의사결정했다는 거 여기서 알아요 몰라요? 지가 직접 사기 강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얘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라 그럴까? 아이고 눈치챘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의사표시자는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 사기나 강박을 한 사람이 갑하고 병이 있는데 제3자 을이 여기 가서 사기나 강박 행위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제3자가. 그 제3자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의사표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다. 자, 이쪽하고 이쪽의 차이는 지금 이 사람 면에서 봤을 때 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아서 또는 겁을 먹어서 의사표시했다라고 하는 건 똑같죠. 여기나 여기나. 그런데 의사표시의 상대방 갑의 입장에서 보세요. 여기는 병이 잘못된 의사결정했다는 거 뻔히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는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기 강박 사실을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착오를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도 착오가 있었다, 즉 사기 또는 강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취소하는 겁니다. 사기당해서 착각을 일으켜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지금 사기 갖고 얘기하는 거지 착오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지워야 되겠다. 저 잘못하면 헷갈리겠다. 사기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럼 오류라고 얘기할까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여기도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런데 여기하고 이쪽의 차이는 여기는 의사표시를 받은 자가 정확히 잘 알고 있고 얘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여기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3자 아니에요? 지나가던 제3자잖아요. 제3자가 갑하고 병이 법률행위 하는데 지나가다가 왜 병한테 사기 강박을 할까요? 쓸데없이. 아우 갑은 잘생겼고 병은 못생겼네. 아이 못생긴 건 죽어야 돼. 그러고 사기 강박을 했을까요? 그런 애들도 있죠. 정신이 이상한 애들.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사이코패스 같은 애들도 있겠지만 그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둘 사이가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사이에 있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얘네들을 혹시 갑과 을이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냐 아니냐 이거 갖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둘 사이의 관계가 상호간에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냐 아니냐.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다. 그러면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남편이고 부인이라는 거야. 집안 멋있죠. 부인은 가서 두들겨 패고 남편은 가서 계약서 갖고 어휴 많이 아프세요? 이러면서 도장 찍어 갖고 왔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긴 하는데 내 마누라가 때린지 몰랐다. 뭐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 부인이 한 거고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 많이 듣죠 요즘에? 네, 많이 듣습니다. 뭐 문제만 생기면 집사람이 뭐 어머니의 무슨 뭐 여자의 뭐 이래 가지고 핑계 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법적으로 마누라가 한 건 내가 한 거야. 왜냐하면 두 사람은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과거에 부부 일심동체라는 얘기가 있었죠. 과거에. 그죠? 그게 법적으로는 아직도 인정이 돼요. 또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럼 단순한 제3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 그럼 뭐하고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이거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부인이 나오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누가 나온다? 대리인이 나온다. 갑의 대리인 을이 갑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행위를 했다. 그럼 갑이 전혀 모를 수도 있잖아. 대리인이 가서 법률행위 직접 하면서 사기 강박행위 한 걸 전혀 모를 수도 있죠. 그래도 이건 누가 한 거다? 갑이 직접 한 거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대리인에 조금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기 강박 중에서 특히 이제 강박이에요. 강박이. 이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배제할 정도의 강박행위가 있었대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배제할 정도의 강박행위다라고 하는 건 왜 우리 어디서 뭐 이렇게 납치 같은 거 이렇게 집단에서 납치하잖아요. 테러 집단 같은 데서 납치하게 되면 카메라 앞에 갖다 놓고 써준 대로 읽으라고 하죠. 써준 대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됐다는 얘기는 써준 대로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됐다는 얘기는 의사는 없이 뭐만 있었다는 얘기죠? 표시만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건 무효입니다. 의사는 없이 표시만 있었다는 얘기는 시나리오 작가가 써준 대본대로 배우가 무대 위에서 뭐 하는 거죠? 대사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가 돼야지. 기혼 배우인 남자 배우와 기혼자인 여자 배우가 둘이 극 속에서 부부가 됐다. 근데 서로 여보 사랑해. 근데 일단 유효고 나중에 취소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안 그래도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극 속에서 여보 사랑해 그러고 끌어안았다. 바로 이혼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죠. 원래는 뭐야?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강박도 있더라. 나머지 공통적인 것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만 지금 머릿속으로 반추해보고 갈게요. 신분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죠. 신분행위를 사기당해서 했다. 즉 혼인을 사기당해서 했다 그러면 무조건 무효야.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시겠죠? 무조건 무효다.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법상 행위는 행정행위, 소송행위. 행정행위 나오면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죠. 사기당해서 퇴직금 많이 준다고 사기당해서 사직서 제출했다. 떼굴떼굴 굴러봐야 다시 복지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단체적 정형적 거래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사기당해서 주식을 왕창 샀다. 그냥 감수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 제3자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것이고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되니까 소송할 때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제3자 악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책으로 237페이지로 가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다요. 그럼 앞에가 뭐가 있는 거죠?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제1항은 제3자 사기 강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1항은 결국은 뭐란 얘기죠? 당사자가 직접 사기 강박한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먼저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 요거 보이죠? 요거 기망행위. 그럼 도대체 기망행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될까요? 중간에 보면 명시적, 묵시적 주장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어떤 명시적, 묵시적이라는 얘기는 특별히 어떤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고지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걸 잘 알면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다. 이것도 묵시적인 기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4번에 한번 볼게요. 4번에 교환계약에 있어서, 자, 그거는 다 줄쳐야 됩니다. 교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1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라고 해서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필기구하고 제 필기구하고 한번 교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 좋아요? 제게 좋아요? 여러분께 좋죠? 예. 제 거는 만져보지도 않았지만 여러분은 일단 여러분께 좋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건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산 거야. 딴 거보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보다도 내게 좋다고 하는데 교환할 때 그럼 내 거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 내 거 아주 후진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교환 계약 체결하면서 내 거 엄청 좋은 거다. 이건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다. 왜? 난 거기만 가봤으니까. 딴 데 안 가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받아본 사람이 에이 이거 거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나 있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판단해야지.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상대방 말을 믿었다. 그건 조금 다행스러운 사람이죠. 줄여서 쪼다. 그죠? 이런 거지. 그게 뭐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했다. 아니야. 쪼다짓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기가 아니다. 기망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단의 고의는 아까 이제 설명한 내용들은 자꾸만 줄 필요 없습니다. 자,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의사표시까지 유도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우습지도 않게 가끔 한 번씩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고의가 아닌 과실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실로 상대방의 착각을 유발했다. 그래서 그건 사기가 아닙니다. 그냥 과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망행위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모든 기망행위가 다 위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위법성이 없는 경우 있죠. 그거 굵은 글씨 줄쳐놓고요. 그거 기역, 니은, 디귿 다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 한 번씩 자주 나오는 것들이고 한 번씩도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품을 선정 광고할 때 다소 허위, 과장이 수반되는 것 이런 것들은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법성이 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연필 이거 좋은 거라고 해야 팔려요? 아유, 이거 있잖아요. 쓰다 보면 잘 부러지고요. 아주 후진 겁니다. 그래야 팔려요. 좋은 거라고. 이거는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뭘 웬만해서 안 부러져? 여기다 놓고 치면 부러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팔려면 상거래하면서 이거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선정 광고죠.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불가능한데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도 신의칙상 인정되는 광고가 있잖아요. 뭐죠? 여성들 화장품 광고. 거기 나오는 모델들 보세요. 그 사람들 그거 화장 안 해도 이뻐요. 그거 안 발라도 이뻐. 그렇죠? 그리고 그 모습이 그거 발라서 이쁜 거 아닐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도움 주는지 확실한 근거도 없으면서. 그런데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사는 건 아니잖아. 저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내가 저런 모습이 꼭 될 거야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니은에 보시면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 방법 및 수익 보장에 관하여 다소 허위 과장 광고하는 것도 위법성이 없다. 상가 같은 거 여러분이 분양하시는 분양업자라고 보세요. 아, 이 상점에서는요 웬만하면 장사되고 수입이 고수익이 창출나지 여기서 장사 잘 못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이 잘 난다라고 얘기해야 분양이 되지 여기 오면요 거지돼서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분양이 될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연립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는 광고도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연립주택, 공동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판례가 나왔다는 게 참 답답하기는 해요. 굉장히 많이 위법해 보이는데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자, 주택 같은 거 분양할 때 특히 이제 아파트나 뭐 이런 거 보세요. 32평짜리가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러면 3억 2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33평 그럼 3억 3천 아니냐고. 근데 실제 면적은 어때요? 전용 면적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인가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건 33평, 어떤 건 32평 이래 갖고 팔아서 평당 1,000만 원 34평형이라고 얘기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당 1,000만 원 더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한 세대가 아니잖아. 만약에 500세대다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계산 빨리 안 되지. 1,000만 원씩 500세대면 또 5억이라 그러면 그냥 안 놔두죠. 500세대면 50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사기인데 하여튼 그래요. 우리 어쩔 수 없어. 그냥 우리는 무조건 사법부에서 결정을 하면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내가 불만이 있든 없든 내 관념하고 맞든 안 맞든 일단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법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두르고 나가고 뭐 이런 건 표현의 자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뒤집으려고 힘을 쓰는 거 이거 아주 못된 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연립주택의 평형을 다소 과도하게 책정을 해서 매각행위를 했다. 이거는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기분 나쁘면 안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옆에는 32평으로 파는데 여기는 왜 33평으로 팔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아 그쪽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거래상 신의축을 위반하는 것 같은데 마음엔 안 들어. 엄청나게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건 위법성이 있다고 고를 거예요? 없다고 고를 거예요? 왜요? 에? 법이 아니에요.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또 합격하려면 그거 골라야 되죠? 우린 목적이 정의 실현이요? 합격이요? 합격이니까 할 수 없이 골라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법성이 있는 경우 대형 백화점의 이른바 변칙 세일 광고는 상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다. 자, 이거는 90년대 초반인가 초반에 하여튼 대한민국에 백화점이 요즘에는 일제 세일하잖아요. 모든 백화점이 한꺼번에 세일 행사하죠. 박인 세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만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경쟁적으로 A 백화점이 세일하면 조금 있다 여기 끝나면 B 백화점에서 하고 B 백화점 끝나면 C.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백화점 1년 내내 돌아다니면 다 세일이었어요. 그래서 과다 경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10만 원짜리 물건을 세일한답시고 50% 박인 세일하죠. 그럼 어제까지 10만 원짜리 했던 걸 21만 원짜리 태그를 붙여요. 그리고 50%면 얼마야? 10만 5천 원이죠. 그 5천 원은 광고비인 거예요. 이 사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10만 원짜리를 100개 팔아야 1000만 원입니다. 한 방에 1000만 원, 1500만 원 땡기는 건 사기가 아니고 10만 원짜리 100개 팔아야 1000만 원 땡기는 건 사기고 뭐 이렇게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받아들여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그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라도 무방하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가 연속극 드라마 가지고도 얘기했죠. 여러분은 재밌어 죽겠다는데 저는 재미 하나도 없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현상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거기 있는 판례도 지금 다 본 겁니다.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강박행위는 해악의 고지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박의 방법 같은 거 하나도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상대방이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 말 안 들으면 주사 놓는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애들 있죠. 그죠? 너 말 안 들으면 몽둥이 야구바따로 때린다. 그러면 나 맷집 그 정도는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해악의 종류나 동그라미 2번이에요. 해악의 종류나 강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아시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억에 있는 적극적인 자기, 특정한 행위를 한다든지 소극적인 부작위, 해야 될 걸 하지 않는다든지 또 단순한 침묵도 때로는 강박이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갔는데 제 경험엔 그래요. 집에 들어갔는데 잘 갔다 왔나? 라고 하면서 뭐 먹었나? 이렇게 물어봐야 편하지 아무 얘기 안 하고 아래로 쫙 훑어보면 더 무섭죠? 뭔 일이 있었나? 예,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때부터 떨리잖아. 이거 뭔 일이 있었냐 이러고 그죠? 그리고 뭐라고요? 예, 일로 와봐.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야 그거는 진짜. 자, 그다음에 해악 고지의 상대방은 그래요. 반드시 상대방에게 즉 누군가가 나에게 강박행위를 한다. 그때 나한테 대한 직접적인 강박보다는 가족들에 대한 강박이 더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아끼는 사람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더 무서울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박의 방법이나 상대방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장 넘겨보실게요. 강박의 정도가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면 된다. 그래서 니은을 줄칠게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했다. 그래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찾으셨죠? 그 다음에 해악을 고지할 때 구체적으로 해악을 어떻게 하겠어라고 겁먹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됩니다. 너 그냥 내가 요번에 인사상 불이익 엄청 주겠어.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네 아들 어떻게 하겠어. 네 딸 어떻게 하겠어.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천벌 받아라 그랬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천벌이 얼마나 무서운데. 어떻게 하는 게 천벌인데요. 근데 길 가다 넘어지는 게 천벌이요? 이런 것들은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가 없다. 그죠? 예, 천벌 받아라. 하늘이 용서치 않으리라. 뭐 이런 것들 엄청 무섭죠. 하늘이 용서치 않는다는데 예, 엄청 무섭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옛날에 예? 있었잖아. 그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여자 배우가 부셔버리겠어. 이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부셔버리겠어. 결연에 찬 모습이지만 얼마나 귀여운지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그렇죠? 예. 상대에 따라 다르죠. 자,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요. 니은해 보세요.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건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야, 너 거기다가 사인 안 하면 그냥 어떻게 해서 손목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빨리 좀 써라 좀. 뭐 이렇게 꾸물거리냐 라고 한마디 했더니 겁먹어서 썼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다행스러운 사람이죠.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고 빨리 좀 써라.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쓰기 싫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자기가 겁먹어서 썼다. 이건 조금 다행스러운 사람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다. 그럼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해악 이거 자체가 반드시 실현 가능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좀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칼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한 거야? 창자를 꺼내드리죠. 이건 가능하죠? 구체적이죠? 그런데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칼을 들이대면서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 500번 하고 다시 꼬매드리죠. 그랬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데 여기서 얘기 들으니까 재밌지만 골목에서 둘이 서가지고 이만한 거 꺼내놓고 얘기한다 그래봐요. 재밌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을 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강박 행위를 했을 때 여기서 들을 때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골목 같은 데서 컴컴한 데서 얘기하면 또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 무서울 수도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으로 빨리 좀 써라 이런 거 가지고는 강박이 아니에요. 용서치 않으리라, 부셔버리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강박이 아니다. 아시겠죠? 미리 발생한 공포심을 이용하는 것도 강박이야. 이건 줄치지 말고 그냥 이해해 보세요. 이해하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야. 그럼 미리 발생한 공포심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 있죠. 물에 빠진 사람한테 가갖고 살려주세요. 어프 그러는데 쓱 쳐다보고서 아유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구명조끼 이렇게 하면서 근데 혹시 한 2억 있으신가? 2억? 2억 있으면 던지고 이것도 강박인 거예요. 이미 발생한 공포심 이용하고 있죠. 2억 없으면 어떻게 던진다는 거야? 안 던진다는 거예요? 안 던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구명 보트를 안 던지겠다는 거야. 이것도 강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강박자의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즉 공포심에 빠져서 의사표시까지 하려는 2단의 고의. 그리고 강박행위는 위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한 강박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위법하지 않은 강박도 있느냐? 아까 우리 김항도 상품의 선정 광고 같은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강박도 위법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하겠다.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녀석이 뒤에 와서 차를 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나가 보니까 술이 곤죽이 돼 있더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너 같은 녀석은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긴 했잖아요. 하지만 그게 위법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거기까지만 하면 위법성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말을 한마디 더 덧붙이죠. 내 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될 건지 잘 생각해봐. 내 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계가 원만해야 되죠. 이런 거 요구하는 순간 또 위법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에 해악의 고지로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어도 강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억해 보실게요. 기억에 행위 당시 거래관념과 재반 사정에 비춰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아야 할 때는 또 다시 위법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도 한번 볼게요. 디귿.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한 것. 그러니까 잘못된 부정적인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도 위법성이 있는 거지만 정상적인 이익을 취득하고자 할 때 방법이 잘못된 거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도 위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2단의 인과관계도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표의자의 잘못 얘기했네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표의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으로 따져야 된다. 자, 그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취소할 수 있다죠. 그래서 거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동그라미 1번으로 가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다가 나오면 항상 앞에가 뭐가 나와야 돼?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근데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했다. 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자, 머릿속으로 연상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제3자가 강박에 의해서 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유제포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목을 갔는데 어떤 녀석이 뒤에다가 뾰족한 걸 들이대고 야, 너 돈 있냐? 예. 5만 원 있냐? 예. 저기다 버려. 소유권 포기하는 거죠. 소유권 이렇게 포기해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근데 얘가 지가 주워 가는 줄 알았더니 주워 가지도 않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쪼다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그럼 저 5만 원 버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손해보는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걸 쳐다보면서 낙장불입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제3자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했을 때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이해관계 있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얘 이해관계를 살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에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는데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줄쳐놓고 동그라미 2번으로 바로 갑니다.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강박이다. 그러면 상대방의 대리인 거기 동그라미 2번 줄치면서 쫓아오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대리인, 은행의 출장, 소장 등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란 얘기는 직접 상대방이다 그런 얘기야.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제3자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의 피용자는 상대방 회사의 직원인 거예요. 상대방 회사의 직원은 상대방의 뭐예요?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죠. 피용자로서 대리인 이런 얘기 나오면 혹시 모르겠잖아. 단순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에 있는 자, 이런 자는 대리인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만약에 이런 사람도 대리인이다 그러면은 저 삼성의 이지용 회장은 그 삼성그룹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대리인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에도 고용된 변호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삼성을 위해서 이지용 회장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이지용 회장이 직접 한 거예요. 얘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왔나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고 누굴 뭐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요. 아니면 A 기업에 고문 변호사 등이 있고 이 사람들은 피용자지만 그 기업의 대리인이죠. 그다음에 직원이 1000명이다. 그럼 각각 직원이 전부 다 기업의 대리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피용자 관계에 있는 그 피용자들 직원들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기업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 혹시 그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서 대리인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피용자, 기억에 상대방의 피용자거나 상대방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동일한 자가 아닙니다.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에 이거 두 개를 묶어갖고 문제를 지저분하게 내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상대방의 피용자로서 대리인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상대방의 피용자로서 대리인은 피용자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돼? 대리인의 방점을 찍어야 돼? 네, 대리인 쪽에 방점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영업을 했지만 요즘엔 기업에 귀속되는 변호사들도 있죠. 그래서 피용자라고 하더라도 대리인의 방점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적용 범위 특별히 볼 거 없고요.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요. 취소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를 보면요. 자, 법률행위 했고 유효였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잖아요. 취소하게 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취소요. 그래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제3자 그래요. 제3자 얘기 나왔다. 제3자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우리 앞에서 봤던 겁니다.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그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무조건 보호가 돼야 되죠. 자, 그건 지난 시간에 했고, 오른쪽에 가면요, 관련 문제 담보 책임과 사기 선택적 경하, 그 굵은 글씨만 줄쳐놓으세요. 사기를 당해서 이 물건이 이렇게 보니까 길이가 긴 것 같아서 샀더니 보니까 사기를 당해서 길이가 이렇게 짧은데 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 이게 어디서 나한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취소할래. 그랬더니 가서 뭐라는 거야. 그럼 긴 거 줄게. 그럼 어떻게 해? 담보 책임진다는 얘기는 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고 고쳐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이유는 착오처럼 경제적 불이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긴 경제적 불이익이 있든 없든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의사결정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손해가 크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기와 담보 책임이 경합을 할 때는 선택적으로 야, 네가 암만 담보 책임을 줘서 손해를 보존해줘도 나는 취소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 뭐 손해 보존되면 그냥 이 정도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담보 책임만 받고. 선택적으로 경합한다. 그 다음에 사기와 착오도 선택적으로 경합을 하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착오는 금전적인 손실이 있든 없든 관계없는 착오예요. 의사결정을 잘못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기를 당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의사표시했는데 금전적 손해도 굉장히 크더라. 그럼 그때는 착오를 주장할 수도 있고 뭐를 사기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적으로 경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취소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선택적으로 경합한다. 자, 여기 보니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위법행위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불법행위로 취급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면 단순히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갑하고 을이 얘가 여기다가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물건을 준 거야. 얼마짜리? 10억짜리. 나중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의사표시 취소했습니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됐으니까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그럼 얼마 청구하는 거예요? 10억.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럼 얼마 청구하는 거죠? 10억이지. 발생한 손해가 얼마냐고? 10억이잖아. 얘한테 발생한 이익은요? 10억.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도 10억을 청구하는 거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내가 발생한 손해는 10억이잖아요. 단순한 계산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두 개 다 행사해야 돼요? 하나만 행사해야 돼요? 하나만 행사해야 되죠? 그럼 어떤 거 행사해야 됩니까? 이거는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얘는 중첩적으로 경합해. 을이 둘 다 행사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둘 다 어떤 걸 행사할 수 있는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둘 다 행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중첩적으로 경합할 수 있지만 둘 다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둘 다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죠? 둘 다 행사해서 받는다는 얘기는 20억 받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기 당할 만하네. 그죠? 그래서 경합은 하지만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2번에 취소의 효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병존적으로 경합하는 것이다. 표의자는 어느 것이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자,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당한 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갑하고 여기 제3자 사기예요. 을이 여기다가 사기를 쳤는데 얘가 대리인이라는 거야. 대리인인 경우에 여기다가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여기다가는요. 얘는 불법행위 직접 한 애잖아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민법 제 110조가 그 주 핵심 내용이에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 750조가 핵심 내용이라고. 그리고 이때는 상대방이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갑이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을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 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면서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전혀 다른 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것도 줄 닫혀야 됩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표의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되시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기 전에 이제 왼쪽에 있는 2번 판례를 봐야 됩니다. 2번 판례, 왼쪽에 2번 판례 보이시죠? 왼쪽 페이지 찾으셨나요? 제3자 기망에 의해서 신원보증하는 것으로 알고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경우에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인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거 쭉 필요 없습니다. 쭉 필요 없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요. 자, 동그라미 2번 판례에 있는 첫 번째 줄 제3자 기망에 의하여 신원보증하는 것으로 알고 연대보증에 서명 날인했다. 여기 있죠? 여기까지 한번 줄 쳐놓으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 을을 보증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보증을 하는데 얘 의사는 신원보증이었어요. 그런데 A가 여기다가 사기를 치는 바람에 뭐 했냐면 신원보증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무슨 연대보증하려고 그랬다고. 아시겠죠? 신원보증의 의사가 있었는데 표시는 어디다 했다고요? 연대보증에 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사기를 당해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얘기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한 거야?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일치하지 않은 거죠? 일치하지 않은 거지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거란 말이에요. 착오는 일치하지 않은 거고. 여기 보세요. 원래 뭐 하려고 그랬어요? 신원보증하려고 그랬는데 사기를 당해서 연대보증했죠? 표시는 연대보증했잖아.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게 사기가 되려면 보증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기를 당한 바람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보증을 하려고 그랬다. 그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신원보증하려고 그랬는데 착각을 해서 사기당하는 바람에 연대보증했다. 그럼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만 성립해야 되는 거야?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만 성립하지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줄 쳤죠? 자, 이러한 경우에 첫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110조 2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률만 적용해서 취소권 행사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 말의 의미는 사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뭐를 적용한다? 착오만 적용한다. 어떻게 본 것이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본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나오죠. 찾으셨나요? 여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